그러니까 많이 사람들 좀 기피를 많이 해요. 어떻게 뭐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들은 지분이라고 하면. 아예 잘 모르죠. 개념을 잘 몰라요. 그 설명은요. 설명은 다 어떻게 아무래도 막. 지분 등기인데 이제 뭐 예. 얘기는 하는데 예. 뭐 대출 받는 데는 문제 없다. 뭐 이제 근데 이제 그 대출 어디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쪽에 그 시행사에서 연결한 데는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이제 얘기하고 가야죠. 이제 금리는 뭐 어쩔 수 없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제주도 타운하우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육지에 있는 타운하우스와 구별이 되는 특별한 내용이 있죠. 개별 등기와 지분 등기. 과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개별 등기는 장점이라고 해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분 등기의 단점을 막상 찾아보려고 하면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다루려는 이 제주도 타운하우스 지분 등기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분들, 뭐 이미 지분 등기 타운하우스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시장에 남아있는 수많은 수천 개의 제주도 타운하우스를 판매하시려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껄끄러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누군가는 다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그 어떤 영상들에 비해서 실어요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저는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일반인 분들은 워낙에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고 단점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다룰 제주도 타운하우스 이 지분 등기 단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다루었었던 경매 관련 분석 내용이라든지 토지 관련 주의사항 이런 것들과는 약간 좀 궤를 달리하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분석 위주보다는 실제 정보 전달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호흡을 좀 빨리 가려고 하고요. 그래도 이제 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결론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결론 부분 그 시작하는 시간 요거를 표기를 할 테니까 그쪽으로 점프를 하셔가지고 결론 부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저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지분 등기 타운하우스를 다루게 된 계기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인 한 분이 이 부동산 관련으로 타운하우스 알아보고 있는데 싫어하고요. 꾸미는 거 아니고 헤비치 호텔 지금 셰프로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타운하우스를 알아봤는데 지분 등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부동산에서는 뭐 확실한 설명을 안 해주는데 좀 알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는 이제 땅사지마 후속편, 땅사지마 제가 이렇게 올려놨던 거 있거든요.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 해가지고 총 21가지.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뭐 부동산 사지마, 뭐뭐 부동산 하지마 요 시리즈. 그중에 이제 그때 땅이었다면 요번에는 타운하우스 사지마 요걸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또 이걸 물어보니까 이거 일반인 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좀 가벼우니까 내용이 좀 아무래도 타운하우스 전체 사지마 이거보다는 내용이 좀 라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준비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이 컨텐츠를 다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 계획을 변경해서 얘부터 체크하기로 했죠. 그런데 자료 취합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지분 등기 타운하우스의 시장 규모,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지나왔던 기간, 이런 것들에 비해서 자료가 턱없이 뭐 없었어요. 부족하다 정도가 아니고 없는 거죠. 이 정도였나? 장점 얘기하는 사람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타운하우스 장점, 개별 등기의 장점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단점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거 제가 이따 직접 보여드릴게요. 정말 그렇거든요. 타운하우스 광고에 빠지지 않는 장점으로 해서 개별 등기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해요. 그리고 반대쪽인 그러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서로 상대적인 거고. 근데 집은등기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료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어느 분양사, 어느 부동산도 속 시원히 단점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라이트 했던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해졌습니다.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말을 안 할까? 아주 가볍게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광고라 해도 정보가 너무 편향됐잖아. 광고하는 분양업자야 그렇다 쳐도 나름 같은 시험 봤던 공인중개사분들은 좀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중개를 하는 분들은 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집은등기 단점 말하는 게 이게 청기누설이에요? 판도라의 상자예요? 아니면 언급하면 안 되는 볼드모트라도 되나요? 일반인들은 알면 안 되는 그런 거야? 잘 됐다. 그래. 그러면은 라이트하게 하려고 했던 거 깊이 들어간다.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등기에 대한 내용부터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내용은 아시죠? 지분이란 무엇인가? 지분, 사전적인 의미예요. 공유물이나 공유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목 또는 그런 비율. 지분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그것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기획부동산 그때 얘기할 때 한번 소환해볼까요? 그 부분만 잠깐. 네, 이렇게 했었죠. 어쨌든 한번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지분등기라는 말 어려운 용어냐?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미 지분에 대한 개념을 누가 가르쳐주기도 전에 확고하게 이해를 하셨었고 또한 실천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것이 바로 지분이다. 이해가시죠? 우리 옛날 공부했던 책상이죠. 그리고 중간에 다 경험 있으시죠? 짝꿍하고 선 그어서 서로 영역 나누셨던 거. 자, 책상 가운데 금을 긋고 서로의 영역을 인정했다. 그쵸? 인정했다는 건 곧, 내 지분만큼, 내 자리만큼은 내가 마음껏 사용 수익을 했다.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더 잘 아시죠?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었어도, 연필이 넘어가면 연필, 지우개 넘어가면 지우개, 심지어는 손 넘어가면 그런 적도 있었죠. 이게 지분이에요. 똑같아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말 자체가 좀 저는 약간 좀 반대 의견인데, 알면서도 내비뒀었다는 생각을 해요. 땅을 다 자를 동안 그거 누가 다 잘라줬어요. 허가 다 내준 거는 결국에 얘네였잖아요. 그랬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세금 거둘 땐 좋았겠죠. 그랬는데 욕을 징그럽게 얻어먹었죠. 피해자들 울부짖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130장이 넘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이거 다 보시기엔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 이 지분등기랑 개발행위 허가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읽고 넘어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이 깊숙이 아실 필요는 더더욱이나 없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조례로 인해서 이제 이 판도가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7년도 이때 이런 거예요. 제주도의 분노.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꼴 못 봐준다. 못 참어. 제주도의 기획부동산 투기가 성행한다.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마구 자르죠. 이렇게 도로만 한쪽만 전면하게 해서 막 잘라가지고 기획부동산이 팔아먹어요. 서광리 산 2호-26 총 소유자가 445명. 조례상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지역. 다 잘라줬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울죠. 당했다. 살려달라. 자, 이렇게 되니까 사회문제가 되니까 피해자들도 많아지고 이제 마구 잘라주면 안 되겠다. 제주도가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 조례가 아까 이 보여드린 조례가 이런 식으로 길 하나를 두고서 이렇게 막 잘라대는 거 이제 허가 안 내주겠다. 안 잘라준다. 니네 분할 안 해준다. 그 내용이에요. 아까 저 조례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땅이 있어요. 개발업자들이요. 제주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도로가 보이죠. 2013년도에 제주도 한 마을이에요. 다 이 귤과 수원이죠. 귤나무들. 여기에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그런 현황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현황도로가 나 있죠. 여기를 2013년도인데 최근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보이시죠? 똑같은 지금 위치 지도예요. 이 현황도로를 따라서 도로를 폭을 내준 다음에 양쪽으로 자르고 집을 총 2, 4, 6, 8, 9 뭐 이런 식으로 길 하나를 복판으로 두고서 홍해 갈라지듯이 해서 이런 식으로 허가를 그 전까지만 해도 2017년 도시계획조례 이전만 해도 이런 식의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 역시도 이 조례상으로 이제 허가 안 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들 어떻게 해요? 지주, 시행사, 시공사, 분양사 이분들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아졌겠죠? X됐다. 좋은 날은 이제 안녕인가. 이제 땅을 쫙쫙 자를 수가 없네. 야, 이제 우리 어쩐다냐. 아직 해먹을 게 무궁무진한데 여기서 좌절해야 하나. 방법 좀 찾아보자. 이렇게 끝내긴 너무 아쉽다. 오케이. 그래, 지분이 있잖아. 땅은 이제 못 자르게 하니까 자르지 말고 금만 긋자. 선만 긋자, 선만. 그리고 담을 좀 야트막하게 쌓아서 울타리 올려가지고 구분을 해주자. 어차피 일반인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 이제 또 제주도한테 얘네가 또 반격을 하죠. 야, 제주도, 니네가 그럼 토지 분할 허가 안 해줘? 좋아. 그러면 땅은 우리 공동 소유로 할게. 뭐 상관없어. 대신 우리는 구분만 해줘서 건물만 개별 소유하게 해주면 되잖아. 아파트처럼 가자. 이렇게 해서 주택인데 땅은 공동으로 갖고 있고 건물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 등기가 탄생이 됩니다.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에서. 이것이 바로 지분 등기의 탄생 비화고 설화고 전설로 전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갈게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지분 등기는 아파트 같은 거예요. 지주랑 시행사, 시공사, 분양사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이런 형태. 집은 각각인데 땅은 같이 보유한 아파트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가 딱 그렇잖아요. 지분은 땅은 공동으로 지금 지분으로 갖고 있고 개별 호수별로 건물 지분을 따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타운하우스 이 전원주택도 지금 이런 땅바닥에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누워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대신 이런 개별 호수 하나하나, 아파트 호수 하나가 이렇게 우리 예쁘게 지은 멋진 전원주택이고 타운하우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발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사시는 동안 이렇게 땅 다 공동 소유였지만 그게 어떻게 거주하시고 사시는 데 있어서 불편하셨어요? 없었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사고 팔 때 땅이 공동 소유라고 뭐 가격이 깎이나요? 아니잖아요. 소유권 행사 지장 없잖아요. 맘껏 사고 팔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멋지고 예쁜 집을 지어놨는데 눈 하트 되셨네 빨리 이거죠. 진정 그대들은 도대체 이걸 뭐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지분 등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인터뷰 형식으로. 그러면 일단 좋다고 광고하는 분양업자 그리고 부동산 분들 나와주세요. 지분 등기인 타운하우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나요? 어떤가요? 업자 1. 문제될 거 전혀 없죠. 소유권 행사에도 전혀 제한이 없어요. 부동산 1.
그냥 등기부에만 그런 거예요. 집에서 사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업자 2, 대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얘는 다 대출 됩니다. 부동산 2, 나중에 증축? 신축? 아유, 이걸 보세요. 이거 지금 얘가 지금 뭐 신축하게 생겼어요. 100년도 끄떡없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 중에 이거 거짓말이네 라고 할 부분은 제가 보니까 없어요. 뭐 이 집 컨디션 100년 끄떡없다? 뭐 이거야 모르겠죠. 이건 뭐 100년 지나봐야 알 테니까 일단 새 집이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봤을 때 거짓말은 없어요. 이분들 말씀을 딱 들어보면은 진짜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마 지금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듣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도 매수 의향자분들. 자, 그냥 이 제주도의 난개발 방지 정책, 아까 그 도시계획 조례 그것 때문에 떠밀려서 이렇게밖에, 약간 편법이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도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 대신 이렇게 좋은 집을 공급해 드리지 않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죠. 그런데 꺼림직하죠. 꺼림직해. 뭔가 있어. 뭐가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그럼 반대쪽 입장하세요. 지분등기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나와주세요. 아무도 안 나와요. 제주도 판매하시는 분 이렇게 많으신데 단점 얘기해 주실 분 없나요? 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제발. 어느 한 분이라도 단점 좀. 없더라고요. 없어요. 자, 초반에 언급했듯 이 얘기를 속 시원히 다뤄준 그 부동산 그 어느 곳 하나 없더라. 두어 군데 블로그에서 관련 정보는 찾을 수는 있었으나 말 그대로 관련 정보였지 단점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나는 못 찾았다. 열심히 찾아봤지만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춰보기로 했습니다. 구분 소유적인 공유관계부터 민법상 공유관계 처분과 관리, 이 부분이 결국에는 중요하거든요. 중개사 시험에 잘 나왔던 내용들인데 옛 생각 나더라고요. 자, 알아봅니다. 법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읽으면 길고요. 제가 빨간 부분만 짧게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구분 소유적 공유의 법률 관계. 지금 우리가 얘기한 아까 이 주택,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구분 소유적인 공유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이 대내적인 관계, 요 안에서, 요 사람들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자는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요 주택 소유자, 대내적 관계에서는 각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집 있는 부분, 특정 부분 소유한다. 각자가 특정 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할 것.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요거 다 찾아보시면 돼요. 각자 검색하셔서. 자, 그럼 대외적으로는 구분 소유적 공유자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한 필의 토지를 전체를 공유한다. 뭔 말이냐? 자, 요 안에 끼리끼리 있는 사람들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한 필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필지 안에 토지를 그냥 공유를 하는 거다. 이해 가시죠? 자, 요 또 빨간 부분. 지분권자는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 부분에 하나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아까 이 윗부분이에요.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외부 관계에 있어서는 한 필지 전체에 대하여 공유 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판결이에요. 대법원 판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의 법률 판례입니다. 요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민법으로 들어갈게요. 264조와 265조가 이 공유물에 관한 내용들인데,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 이 부분은,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냐?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야, 나 창고 하나 짓고 싶다. 야, 나 여기 좀 땅이 아직 좀 건폐율이 좀 남는데 여기다가 뭐 조그만 뭐 원룸식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뭐 작업 공간 이런 걸로 한번 좀 하고 싶다. 아무래도 땅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맘대로 못 한다.
이런 구분 소유적인 공유 관계에서는. 아시겠죠? 저는 뭐 없는 것 갖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요 판례랑 민법 갖고만 얘기한 거예요. 예. 이 부분은 혹시라도 이제 다른 분들께서 다른 내용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구체적인 주관적인 해석은 배제하고 판례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라서 좀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 같아서요. 자, 이제 이 법적인 내용들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났고 실무적인 내용도 결론으로 좀 가봐야 되겠죠. 실무자와 통화 연결 제가 해놓은 거 있는데 그거 후에 첨부를 해드릴게요. 네, 통화 내용은 그냥 목소리, 저와 그분의 통화 목소리만 들려드리면서 자막 처리는 해드릴게요. 이제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사항은 대출 관련 필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가 이제 끝났다. 이거 무슨 얘기냐? 이 공유투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있었어요. 올 5월달, 불과 얼마 전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쪼개놨던 땅, 너네들이 어떤 요건을 갖춰서 야, 다시 분할해주세요 신청을 하면은 봐서 괜찮으면 우리가 인정해줄게, 분할해줄게 특례법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게 5월달에 끝났어요. 이걸로 해서 많이 팔아 먹었었는데 이게 또 끝났죠. 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것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통화 중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중에 팔 때 어려울 수 있다. 그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그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이니까 아까 그 급하신 분들은 이 부분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네. 뭐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예. 그 요즘 타운하우스 지분 등기 막 많이 하잖아요. 예. 걔네들 뭐 문제점이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일반 타운하우스요. 요즘 그냥 하는 지분으로 지분으로 하는 했을 때 애들. 예. 이게 이제 지분으로 하면 아무래도 대출이 문제가 있고, 예. 그거하고 이제 내 거가 확실히 땅이 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자리나 이런 것만 잘 받아놓으면 상관없는데, 예.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냥 그런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출은 많이 차이 나요? 한 10% 이상 차이 나죠. 10%요? 잘 해주지도 않고 1금융은 아예 손 안 대고 1금융은 아예 안 하고요? 아예 안 해요. 저희 뭐 한국 뭐 이런 애들은 예. 아예 그냥 내려왔어요. 지분 있는 거는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신협이나 예. 단위농협 같은 데밖에는 못 해요. 그럼 이율은 어떻게 돼요? 이율은 뭐 4%대나 3%대 이렇게 되죠. 비싸죠. 이게 요즘 저기 한국만 가도 2% 초반인데, 1금융은요? 예, 근데 금리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럼 좀 2% 있고, 넘게 차이 예, 나는 거예요, 금리가? 거의 1% 이상은 무조건 나죠. 어,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네. 나중에 할 때도 네. 좀 문제가 좀 이제 그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안 되죠. 이게 왜냐면 대출을 뭐 한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팔기가 쉽지가 않죠. 신협은요? 신협은 그러면은 이율이 보통 몇 프로 정도 되는 건데요? 신협도 거의 3% 후반대 정도 하지 않을까요? 되게 틀리긴 할 텐데. 그럼 대출 그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나와요, 보통? 어떤 거요? 담보 비율이요? 몇 프로 정도? 담보요? 네. 담보는 1주택이면은 네. 뭐 60%, 그러니까 그게 한 50%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지분은. 분양가에? 예, 그렇죠. 분양가에 50% 정도? 예, 그러니까 이금융 뭐 신협이라고 해도 50%밖에 안 주는 거예요? 많이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지분은. 예, 왜냐면은 나중에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1금융은 아예 뭐 손 안 대고. 그러면은 금융적인 거랑 나중에 사고팔고랑 뭐 이거 증축 뭐 이런 거 할 때도 얘네 지분권자들 허가 또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그런 아니에요? 게도 있고, 예. 왜냐면 이제 그 전체 그 안에서 면적이 틀려지는 거라서 네. 또 그걸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터넷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라 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단점은 또 다들 다 쉬쉬하고 안 다루고 뭐 이러니까 분양하는 사람들 뭐 부동산들도 왜냐면 똑같고. 지금 이제 뭐 그것도 저기 없어져가지고 이제 유예도 특례 없어서. 특례 그거요. 네, 그것도 없어서 이제는 무조건 지분인데 일금형에서는 아예 이제 지금 파는 타운홈은 저기 뭐야 일금형에서 힘들고 우리 것처럼 개별이라 된 애들은 아예 해주는데 나머지 애들은 이제 아예 힘들죠 진짜로. 타운하우스 팔고 계세요 어디? 네, 지금 제가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 좀 기피를 많이 해요. 어떻게 뭐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들은 지분이라고 하면 아예 잘 모르죠.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럼 설명은요? 설명은 다 어떻게 아무래도 막 지분 등기인데 이제 뭐 얘기는 하는데 예. 뭐 대출 받는 데는 문제 없다. 뭐 이제 근데 이제 그 대출 어디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쪽에 그 시행사에서 연결한 데는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이제 얘기하고 봐야죠. 이제 금리는 뭐 어쩔 수 없고. 아, 그럼 혹시 부모님 저 지금 통화한 거 저 예. 유튜브 뭐 이런 데다가 인터뷰 형식으로 이런 거 좀 써도 될까요? 근데 이게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아닌데 그런 내용을 써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실무에 계신 분한테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정도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쓰십시오. 그렇게요. 됐죠? 됐죠? 예. 저는 이제 이분과의 통화에서 어느 정도 좀 속 시원한 얘기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 지분 등기 타운하우스를 지금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들은 필히 체크를 하셔야겠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지분 등기의 단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부동산 업자와 공인중개사들 팔고 있는 분들은 다 아는데 아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알죠? 예, 제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지분 등기가 무엇인지, 왜 이것이 생겨났으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자, 근데 전 또 이게 참 알아서 좋긴 한데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다음번에도 당신이 알아야 할 새로운 부동산 정보를 체크하는 과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